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남편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면 좋은 남편 아니냐, 쓰니가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편에게 가족은 제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극단적인 효자로 돌변해서 욕먹는 남자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 남편은 아닐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닌 척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티를 내더라고요. 부모님께 식사 대접한다고 했을 때 자녀가 사주는데 한우 먹고 싶다, 랍스터 먹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이 몇이나 계실까요? 보통은 아무거나 먹자고, 싼 거 먹자고 하시는 부모님이 대부분 아닐까요? 결혼하고 나서 친정엄마 첫 생신에 남편이 저녁을 산다고 했는데 당연히 저희 엄마는 같이 먹는 게 좋은 거지 뭘 먹든 상관없으니 아무거나 먹자고 하셨어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집 앞에 있는 프랜차이즈 갈비모알리필로 가자더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 양가 똑같이 해야지. 자기 엄마 생일에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한우 정육식당 예약해놨다고 그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개인 돈으로 사는 거면 저도 아무 말 안 하죠.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 드리는 용도는 저희가 같이 모으는 계좌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시댁에만 쓰니까 열받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은 참았어요. 일일이 다 체크하고 따지고 그러면 싸우게 될까 봐요. 근데 처음으로 크게 싸웠던 게 크리스마스였을 거예요. 친정이랑 시댁에 겨울 외투를 하나씩 사드리기로 했어요. 남편이 쉬는 날이라 저 대신 백화점 가서 이쁜 걸로 사오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주차되어 있는 저희 차에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니 남편이 뭔가 손으로 열심히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제가 바로 옆에서 보는데도 모르더라고요. 썬팅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노크를 하니 화들짝 놀래면서 창문을 내렸는데 외투에 붙어있는 가격표 있잖아요. 거기에 할인된 가격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떼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거 우리 엄마 거냐니까 멋쩍게 웃으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 거는 48만 원짜리 패딩 2개 사놓고 저희 엄마 거는 몇 번이나 2월 된 건지 정가가 40만 원인데 행사 가격 12만 원짜리인 촌스러운 패딩을 사서 가격 스티커를 떼고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먼저 나서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2배로 잘해드리겠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어 놓고 저희 아빠 납골당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던 사람이 저렇게 간사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날 정말 집에 올라와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걸 봤으면 충격이라도 받던지 사람이 반성할 만한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이후로 더 많이 싸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시댁 식구들이 성격이 나쁘거나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다들 좀 생각이 부족하고 식탐 많고 눈치 없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일찍 깨닫은 게 기대를 안 하면 저들에게서는 상처받을 일도 없더라고요. 남편과 점점 소원해지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아이를 갖자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어요. 시누이가 이혼하고 8살 된 아들하고 시댁에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저희한테 아이가 생기면 조카는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정말 이혼 얘기까지 나오면서 크게 싸웠다가 시누이 취업 준비하니까 어디든 취직할 때까지만 기다려주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말이 기다리는 거고 저에게는 남편과 시댁에 대해서 애정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그래도 시누이 조카는 참 귀여웠어요. 시댁에서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용돈도 몇 번 줬지만 뻔히 시누이 지갑으로 가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장난감이나 옷으로 사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조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생일이라고 초밥 먹고 싶다고요. 뻔히 보이는 개수작이지만 애까지 앞세워서 저러니 주말에 시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조카를 이용해 좋은 명분을 만들어냈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초밥을 사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무한리필 회전초밥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불특정 다수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회전초밥집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룸을 잡고 먹자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내는 거니까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룸 잡고 먹을 만한데 신우이는 입이 싸구려라 그런지 끝까지 무한리필 회전초밥을 고집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집 근처 초밥집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랑 신우이는 점원이 세팅도 안 해줬는데 레일에서 접시 내리느라 바쁘더라고요. 조카는 신우이 옆에 앉아서 레일로 팔을 뻗지만 잘 닿지 않아서 제대로 못 먹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이는 본인 배 채우느라 조카가 뭐 하고 있는지는 크게 관심 없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걸신 들린 사람처럼 한참을 말도 없이 배를 채우고 나서야 조카가 잘 먹고 있는지 바라보더라고요. 동시에 저는 반대쪽에 계신 아주머니가 재채기도 하고 접시도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보니 도저히 찝찝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나올 때까지 장국 한 그릇만 마시고 나왔습니다. 고급지고 비싼 거 사준다는데도 굳이 무한리필 회전초밥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유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그릇 쌓이는 거 보면 재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도 참 먹는 거 좋아하지만 신우이랑 시어머니의 식탐은 정말이지 볼 때마다 경이롭더라고요. 씹어 삼킨 건지 그냥 장국이랑 같이 마신 건지 엄청난 양의 초밥을 먹은 둘은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커피도 못 마시겠다며 시댁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더군요. 8살 조카도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는데 시어머니랑 신우이는 서로 자기 배 볼록한 거 보라며 깔깔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로부터 이틀 지나서 회사에 있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찝찝한 마음에 병원 2곳을 들러서 검사를 받았는데 전부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려보니 시어머니랑 신우이도 음성이라고 하더군요. 하필 걸려도 조카가 걸려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날 퇴근하기 직전에 남편이 상의할 게 있으니 시댁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행사도 없는데 상의할 게 뭐가 있나 싶었지만 일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조카의 확진에 대한 얘기였는데 애가 너무 어려서 격리시설에 혼자는 못 들어간다고 하길래 제가 알려줬어요. 공동격리자 신청하면 된다고요. 근데 신우이는 아들이 아픈 것보다 자기가 전염될 걸 더 걱정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들 돌보다가 걸리면 어떡하냐면서요. 그러면서 남편이 제안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이 빈방이 있으니 완치될 때까지만 장모님이 봐주시는 게 어떻겠냐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기했습니다. 신우이는 걸리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는 걸려도 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장모님은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셔서 안 걸릴 거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동조하고 있고요. 자기는 당뇨에 고혈압도 있는데 사도는 건강하지 않냐면서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쌍욕 뱉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자마자 집도어락 비밀번호 바꿔버렸으니까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며 끊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집도 제가 살던 집이었고 결혼하면서 쓸데없이 돈 쓰지 말자고 남편 들어오면서 바꾼 거라고는 침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 들려서 이혼 서류 작성하고 당일 등기로 시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친정 들러서 엄마랑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된 거 그냥 맘 편하게 이혼하고 집 정리해서 다시 본가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정 떨어진 상태에서 한번 독하게 맘먹으니까 정리하는 건 쉬웠습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고 가전도 당근에 저렴하게 올리니 이틀 만에 다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계속 연락 오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도장 안 찍으면 변호사 선임하고 위자료 뜯어갈 거니까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 말도 참 잘 들어요. 지금은 이제 서류까지 다 정리되었고 공식적으로 저는 이혼녀가 되었지만 속은 후련합니다. 부부라는 게 서로 좋아서 같이 살아야 행복한 거지. 싫지 않아서 같이 산다면 결국 저처럼 되는 것 같아요. 남편도 자기 가족 살뜰히 챙기는 거 좋아했으니까 재혼한답시고 다른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평생 시댁 식구들하고 옹기종기 살았으면 좋겠네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